안녕하세요. 구안화사 후유증 환자에게 미소를 찾아드리는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구안화사는 일반적으로 안면신경이 15일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안면신경 변성이 일어나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영구적 후유장애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구안화사라는 것은 구안화사가 발병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다 낫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안화사는 크게 한 5가지 단계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증상이 막 발현되기 시작해서 초기 구안화사 단계까지 가는 게 1단계, 2단계에 해당하고, 그 단계에서는 보통 안면신경 초기에 안면신경계 복구 그리고 염증과 부종을 최대로 줄여주는 거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보통 구안화사 1개월이 지나면 신경 변성이 일어나서 후유증 의심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완치가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 발병 후 3개월이 되면 후유증 발생 단계,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오래된 구안화사라고 명명하고요.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후유증 증상 여러 가지가 조금 더 심화되는 단계로 발전하게 돼서 후유증 심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안화사 후유증이 남겨지는 대표적인 4개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적 공동운동이라고 해서 흔히 연합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랑 입이 움직이는 근육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신경 건성에 의해서 잘못 연결이 돼서 입을 모으면 눈이 감겨버리는 등의 연합운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환자들이 식사를 하실 때 입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눈이 감겨버려서 불편하다라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안면 경련입니다. 눈꺼풀이나 또 입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경련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안면근 구축 현상이라고 해서 안면근 근육들이 안면 신경 마비가 온 쪽, 그러니까 구안화사 후유증이 남은 쪽에 팔자주름이 훨씬 더 깊어지고, 또 눈이랑 눈썹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 눈썹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팔자주름을 이어주는 이쪽의 근막이 자꾸 위축이 돼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식사하실 때 침과 눈물이 동시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 4가지 증상이 한 번에 다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고요. 구안화사 발생 단계,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오래된 구안화사 단계 처음부터 6개월 이후에 후유증 심화 단계까지 점점점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분에 따라 이 4가지 증상 중에 어떤 부분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순서는 좀 다 다릅니다. 보통 후유증 발생 심화 단계 6개월 이후부터 연합운동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되고, 구축도 그때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이 임상적으로 관찰됩니다. 오래된 구안화사 후유증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근 구축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입니다. 안면 비대칭이라는 것 자체가 구안화사 후유증이 남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초기 구안화사에서 구안화사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안면신경 가지는 거의 7,8천 개 정도 미세한 가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완치 판정이 돼서 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근력 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력 약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40대, 50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노화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안면 비대칭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근력이 약한 쪽이랑 근력이 강한 쪽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 삐뚤어진 표정을 갖게 되고, 그 삐뚤어진 표정이 습관이 되어서 점점 더 구축이 심해지고 안면 비대칭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안면 후유증이 그렇게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갑자기 후유증이 나타났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근력 약화가 우리가 노화랑 노화랑 같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 더 좋은 도움이 될 내용들 가지고 오겠습니다.